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거대한 시장에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 주식, 강세론과 약세론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0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2030년쯤 되면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만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뇨, 심장병 같은 온갖 무서운 성인병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걸 잡기 위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인들이 득실거리는 시장에 작은 바이킹선 한 척이 거대한 함대를 향해 도전장을 내민 격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제약업계에서 펼쳐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유통망으로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 딱 하나 믿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야심찬 신의 대결이죠. 한쪽 편에는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 제약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고 이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약들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보세요. 시총이 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인들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정말 작은 규모죠. 하지만 이 회사는 VK2735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있길래 투자자들이 이 작은 바이킹선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바이킹을 좋게 보는 쪽, 이른바 불 케이스의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바로 이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이킹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인 VK2735의 이상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이상이라는 건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효과가 진짜 있는지 처음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단 13주, 그러니까 딱 3달 만에 고용량 그룹에서 평균 체중이 무려 14.7%나 빠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0kg이던 사람이 석 달 만에 85kg이 됐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가짜 약이랑 비교해서 의미가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경쟁 약물들보다 어쩌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약이 단순히 살만 빼주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당뇨병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 환자를 절반 이상 줄여주고 혈관에 나쁜 중성지방은 20%나 떨어뜨리고 오히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비만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심장병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해야 할, 그리고 보험사들이 기꺼이 돈을 내줄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바이킹의 CEO가 컨퍼런스에서 이 약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환자가 줄을 선다는 건 그만큼 기존 약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결국 신약 개발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좋은 임상 데이터에 더해서 이 모멘텀에 불을 붙이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요. 증권사들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 큰 제약회사가 바이킹을 인수합병할 거다, 이런 M&A 루머까지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이거 완전 대박 아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과연 바이킹의 앞길이 이렇게 탄탄대로이기만 할까요?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아주 차가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바이킹처럼 아직 신약 개발 단계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면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죠. 그 약세론의 첫 번째 신호탄은 월스트리트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긍정적인 편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보세요. 투자 의견을 올린 애널리스트는 딱 한 명인데 내린 사람은 무려 9명이나 됩니다. 이건 시장 전문가들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를 감지하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이 넓은 트랙을 혼자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나 노보 노디스크의 약들은 안타깝게도 임상 개발 단계에서 바이킹보다 한 발짝씩 앞서가고 있어요. 제약 시장에서는 먼저 출시해서 의사나 환자들에게 우리 약이 좋다고 도장을 찍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너무 늦게 시장에 나오면 점유율을 뺏어오기 힘든, 말 그대로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약세론의 핵심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돈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1년에 2억 달러 넘게 연구개발비를 쓰다간 다른 회사랑 손잡지 않으면 2027년쯤엔 현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상 실패 리스크입니다. 이상까지 아무리 결과가 좋았어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셋째,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입니다. 올해만 벌써 50% 넘게 올랐으니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FDA 승인이라는 가장 높은 산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질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희망과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결국 바이킹의 운명은 앞으로 다가올 몇 가지 핵심적인 이벤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바이킹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이벤트가 딱 두 가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 있을 미국 심장학회 같은 주요 학회에서 발표될 추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데이터가 또 나와준다면 강세론에 아주 큰 힘이 실리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바로 이 약의 성공과 실패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3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 주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주식은요, 바이오테크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바이킹은 제2의 일라이 릴리가 되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많은 신약 개발의 꿈처럼 안타깝게 사라져버릴 위험한 도박일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들려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처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주식들의 속사정,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면서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